분명히 사회운동이고 이데올로기고 정치적 실천운동인데 제가 이 연대기에 가장 그 중요한 인물들만 추려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일물결, 이렇게 물결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성운동은 웨이브라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그 어떤 거를 혁명의 힘을 빌어서 여성운동은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젓 넣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남역 그 화장실 여성살인 사건을 또 그걸로 가지고 또 이렇게 페미니즘이 일어나듯이 항상 어떤 그런 혁명의 기운 아니면은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어떤 그런 여성운동은 일어나는데 메리 올스턴크래프트는 직계 조상이에요. 완전히 페미니스트 중에.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죠. 저 때가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때 이제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운동도 같이 일어나고 여권 옹호를 주장을 해서 메리 올스턴크래프트는 이제 출산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마 그 페미니스트의 조상 중에서는 아마 제일 그 위에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캐디 스탠턴이 이제 미국인데 1848년에 이제 막스 엥겔스의 이제 공산당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유럽의 모든 데 그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캐디 스탠턴이 미국에서 그 여권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저서를 출간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주부들의 어떤 그런 법적 문제, 주부들이 어떤 그런 불평등한 문제에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그다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 주부의 어떤 그런 그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주부의 임무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떤 그런 자유주의 어떤 그런 물결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참여권 운동이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 핀란드가 유럽에서는 최초로 여성 참여권을 북유럽은 항상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그 성평등 국가거든요. 노르딕 국가들은. 그래서 핀란드가 제일 먼저 유럽에서 그런데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참여권 운동이 참여권을 획득을 한 그런 거고 노르웨이 저 세계 여성 할당제라는 거는 의원 할당제 있잖아요. 우리가 비례대표 이런 그런 근데 여성을 먼저 앞순위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뭐 비례대표 구의원 시의원 앞자리 앞번호는 항상 여성이 할당을 해주죠. 그걸 가장 먼저 한 나라는 노르웨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처음에 이제 1물결을 거쳐서 2물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그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아마 그 지금 현재 그 현대 페미니즘에서 거의 뭐 이렇게 성경처럼 읽는 그런 시모느 보바르죠. 제2의 성인데 1849년에 이제 이렇게 그 제2의 성을 근데 책이 1000페이지 가량 돼요. 저는 이걸 한 30년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가장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이게 1949년에 책이 나왔는데 레즈비언 성에 관한 문제, 레즈비언 섹스에 관한 부분이 이만큼 돼요. 거의 21페이지 가량 되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시몬드 보바르가 이렇게 레즈비언들이 성에 대해서 잘 알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근데 시몬드 보바르는 양성애자예요. 물론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은 해서 일평 뭐 사실혼에 가까운 정치혼이지만은 끝까지 계약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레즈비언 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두 사람은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에서는 쉽게 뭐 좋게 말하면은 자유분방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난잡한 그런 성생활 자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시몬 보바르의 제2의 성은
뭐 어마어마한 페미니스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마 시몬드 보바리 제2의 성을 읽고 그 페미니스트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저 책을 읽지 않으면은 거의 그 통과하는 거든. 그런데 굉장히 그 물론 뭐 동성애자, 창녀의 성, 뭐 어떤 그런 그 성에 관한 이야기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성애는 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낙태는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 낙태의 그 가장 효시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대담했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성성은 변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끝까지 어떤 여성성을 가지고 사는 여성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거는 저는 구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렇게 저기 시몬드 보바리를 분류를 했지만 예. 그리고 제가 저기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쓴 것은 시몬드 보바리와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 스탈린 레닌주의자를 스탈린 혁명 시대에 있을 때 스탈린을 옹호를 했고 그리고 그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마오쩌둥 혁명도 지지를 했고 어떤 그런 우리가 왜 책을 제가 썼냐면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몬드 보바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상과 어떤 그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이념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베티 프리단인데 베티 프리단은 또 미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뭐 유명한 그런 여성이죠. 그 당시에 베티 프리단이 등장할 무렵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중산층 시대, 중산층이 탄탄한 시대였죠.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한국전쟁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그 미국이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얻으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그 당시에 베티 프리단이 대학을 다닐 무렵에 그 백인 여성, 그러니까 완전히 백인 여성들이죠. 그 대학을 간 800만 명 가량 된대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저 때. 1960년대.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들만 한 숫자가 한 800만 명 가량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베티 프리단이에요. 그리고 베티 프리단은 그 당시 1940년대는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혁명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 어떤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정말 그 안락한 그런 중산층 주부였어요. 베티 프리단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이 이것이 전부인가? 그러면서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여성들이여 부엌바닥에서 일어나 이걸 외치면서 책을 쓴 게 여성의 신비예요. 네. 저건 이제 뭐 여성 신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비로운 존재로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슈퍼우먼이라는 그 등장이 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우리의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 구성으로서 성취하자.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말이 되면서 또 거대한 어떤 그런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그 68혁명이에요. 그게 이제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그 학생들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구질서를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혁명이라는 건 구질서를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그 68혁명의 슬로건은 자유였어요. 자유. 모든 게 다 자유를 달라는 더 나은 자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유명한 어떤 그 슬로건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 말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저 말이 무슨 뜻인가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썼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대학 진학률도 높고
삶도 안락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기 위한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자신이 정체성에 천착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정체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동성애자면은 나도 그 동성애의 권리를 달라. 어떤 거는 그렇지만은 이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은 정치적인 문제다. 낙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지만은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건 정치적인 운동이고 사회적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페미니스트들이 가끔씩 저 문구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저것은 그 6.8혁명 당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렇게 되면서 그 정체성 정치가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잖아요. 정체성 정치가. 이렇게 하면서 베티 프리단이 굉장히 그 어떤 그런 미국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런 데모 그런 역할, 어마어마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 책도 책이 거의 한 1000페이지 가량 돼요. 근데 너무 오래된 책이죠. 이미 뭐 반세기도 넘었던 책이고, 그러면서 6.8운동 그 신자파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미니스트라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메리칸적인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6.8혁명 이후에 197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미국의 신지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면서 그게 페미니스트라는 오늘날 페미니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예요.